이번 파일은 배설을 알아볼 거예요. 사실은 배설을 알아보지만 콩팥을 주로 알아볼 겁니다. 먼저 배설의 뜻을 알아볼 건데, 우리는 배설과 배출을 구별해야 돼요. 배설과 배출을 구별하는 방법은 음식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양소에서 3대 영양소를 배웠는데, 탄수화물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을 배웠죠. 이 세 가지 영양소는 모두 다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수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만 추가로 N, 질소죠. P, S가 추가가 되는데 주로 N이 많이 들어있어요. 질소가. 이러한 영양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무엇이 나온다고 배웠죠? 에너지가 나온다고 배웠죠? 이게 바로 세포 호흡이라고 했어요. 세포가 호흡을 할 때는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C와 H와 O로 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그냥 못 들어오죠. 포도당 형태로 들어오죠. 소화가 되어서. 지방도 우리 몸에 못 들어오죠. 소화가 되어서 지방산 글리세롤로 들어오고요. 단백질도 우리 몸에 바로는 못 들어와서 아미노산으로 소화된 다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전부 다 CHO 이런 분자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 단백질만 N으로 N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영양소가 산소와 타면 물이 만들어지고, O는 탄소에서 나오겠죠. H는 여기 있죠. 물이 만들어지고, CO2가 만들어져요. 여기 O도 있고 C도 있으니까, 여기 또 O도 있으니까 CO2와 H2O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세포호흡으로 이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부산물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필요 없죠. 만들어냈으니까. 내보내면 돼요.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나가죠. 날숨으로 나가요. 물은 소변으로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바로 N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N은 또 무엇이 될까요? 바로 N은 NH3이 생겨요. NH3 배웠는데 암모니아는 문제점이 독성물질. 이 독성물질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이 나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포들이 죽겠죠. 그래서 이 독성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지금 독성물질이 생기는 암모니아, 독성물질이 생기는 것을 세포호흡으로 설명해줬죠. 그런데 이 독성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해요. 독성물질이 우리의 세포가 호흡을 하면서 단백질을 썼을 때 암모니아가 생기고 얘를 내보냈는데, 사실은 이것들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바로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식도를 지나고 위와 소장, 내장, 항문을 거쳐서 음식물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나오죠. 대변으로. 근데 얘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쓴 것은 소화관이라고 배웠죠.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우리 몸 속에 있지만 우리 몸에 직접 이런 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음식물이 우리 몸을 지나가서 소화관을 지나가서 싹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현상이 배출이에요. 배출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우리 몸을 그냥 지나서 나오는 현상이 배출. 그리고 소장에서 이렇게 영양소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서 이용이 된 다음에 독성물질이 생겨날 때 얘를 밖으로 버려야 되겠죠. 버리는 현상이 배설이 돼요. 배출과 배설의 차이점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가 이용을 한 다음에 다시 버리면 배설. 그냥 우리 몸을 지나가서 밖으로 나오면 배출이 될 거예요. 이제 배설의 뜻을 알았고 무엇을 배설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바로 암모니아를 배설시켜야 돼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어떻게 배설이 되냐?
암모니아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있으면 독성 물질이니까 밖으로 버려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혈액 속으로 갈 거고요. 우리는 혈액이 온몸을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혈액이 간을 지나갈 때 간에서 암모니아를 바꿔놔요. 바로 요소로 바꿔놔요. 요소. 암모니아는 독성이 세요. 하지만 요소는 독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 요소를 바꾼 다음에 다시 요소를 혈액 속에 집어넣어서 어디에서? 바로 콩팥에서 요소를 걸러서 소변으로 만든 다음에 소변을 배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변 안에는 물도 들어있죠. 그리고 요소도 들어있죠. 그걸 배설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배설하는 주 시스템은 콩팥에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콩팥에서 어떻게 배설이 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콩팥이 어떻게 배설기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배설기관들은 먼저 콩팥이 있고요. 다음에 오줌관이 있고요. 다음에 방광이 있고요. 그리고 요도가 있죠. 이 요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변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중에서 이곳은 요소를 거른다가 되겠고요. 오줌관으로는 소변을 이동시키고요. 방광에 소변을 저장시키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밖으로 배설하는 길이 되겠죠. 콩팥은 요소를 거르는 곳, 오줌관은 소변을 이제 걸러냈으니까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저장을 시켜야겠죠. 우리가 항상 소변을 넣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장시켰다가 필요할 때 소변을 밖으로 배설하는 길이 요도가 되겠죠. 이제 콩팥이 주로 이동, 저장, 배설하는 길을 그렇게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이나 이런 이동의 기능이니까 주로 우리는 콩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콩팥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어디에 있냐? 척추 양쪽에 있고요. 사람이 그랬으면 뒤쪽에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두 개가 있고요. 크기는 주먹만 하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 콩팥의 모양은 강낭콩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가는 혈관이 콩팥 동맥이 되고요. 동맥이라는 소리는 심장에서 콩팥으로 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나오는 혈관이 콩팥 정맥이 되죠. 정맥이라는 소리는 이 혈관을 따라가면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콩팥은 바깥쪽이 있고요. 안쪽이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 안쪽이 있고요. 안쪽에 네프론들이 존재하고요. 이 네프론들이 실제로 오줌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줌을 모으는 오줌관이 있고 쭉 연결해서 우리 오줌관에서 방광으로 가서 요도를 가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 콩팥에서 이런 구체적인 콩팥의 모양에서 실제로 오줌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네프론인데 네프론에 대해서는 교과서 2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1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209페이지 콩팥의 구조 그림도 알아야 되고요. 211페이지 네프론 구조 그림도 한 번씩은 그려보셔야 될 건데 이건 우리 교과서 뒤쪽에 부록으로 나와 있어요. 색칠해가면서 명칭들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콩팥에 네프론이 있어요. 네프론은 소변
용액을 만들어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걸러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한약재, 선생님은 이거를 한약재로 설명했는데 한약을 드라마 같은 데서 실제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한약을 잘 끓여서 한약재를 넣어서 끓인 다음에 그것을 무슨 종이 같은 곳에 하얀색 종이나 천에 한약재를 넣고 밑에 그릇을 놓으면 여기로 통과가 돼서 한약 성분이 모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짜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던 액체 성분을 다 짜내고 밖에 있는 걸 버리거든요. 근데 혈액의 네프론에서는 이게 거꾸로 돼요. 혈액을 이곳에 집어넣어서 혈액에서 액체 성분을 다 짜버릴 거예요. 액체 성분 다 짜고 고체 성분은 그냥 쭉 보냈다가 우리가 혈액으로 쓸 거고 여기에서 모았던 액체 성분 중에서 필요한 것은 혈액 속으로 보내고 필요 없는 것을 버려버릴 거예요. 이게 네프론에서 하는 일이에요. 네프론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구조를 그리면 먼저 아까 전에 그렸던 콩팥에 들어가는 혈관이 콩팥 동맥이 여러 개로 나눠져요. 네프론의 수는 약 100만 개가 있어요. 이것도 수가 많죠. 표면적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만 개가 있는데 이 네프론은 이 콩팥 동맥이 아주 작게 돼서 동맥으로 이렇게 막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꼬아져서 동맥이 지나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냐면 여기에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빡 짜지는 것 같은데요. 빡 짜지면 이곳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바로 보먼 주머니라고 해요. 보먼 주머니에 액체들이 모여서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콩팥 동맥이 모여있는 구조를 사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부체에서 동맥이 지나가면 혈액이 지나가면 혈액에서 액체 성분만 다 빠져나갈 거예요. 사부체에서 액체 성분만 다 빠져나서 이 보먼 주머니를 따라서 주머니에 액체가 모여지면 여기 관이 생기는데 이 관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을 세뇨관이라고 해요. 세뇨관. 그러면 이 아까 전에 동맥에서 딱 나갔던 혈관들이 이 세뇨관을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서 여긴 액체 성분 다 빠져나갔으니까 액체 성분이 이렇게 쭉 지나가서 관광 쪽으로 연결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필요한 물과 필요한 영양소, 혈장에 녹았던 애들을 여기서 흡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필요한 애들. 그래서 얘는 콩팥 정맥으로, 이 혈액은 콩팥 정맥으로 우리 심장 쪽으로 가서 다시 우리 몸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을 지난 혈액은 사구체를 지나면서 액체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보몬주머니에 액체 성분만 모여서 액체 성분만 모여서 오줌으로 갈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다 빠져나온 것은 물, 영양소, 노폐물이 다 빠져나온 거고 그 중에서 물도 적당히 필요하고요. 영양소는 다 필요하죠. 노폐물은 필요 없어요. 노폐물 빼고 물과 영양소를 혈액에서 다시 흡수할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과 나머지 물을 우리 몸이 버리게 되고 흡수한 혈액은 다시 우리 몸으로 가겠죠.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이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사구체에서는 혈액의 액체 성분을 모두 짜냅니다. 그러면 보몬 주머니로 하죠. 보몬 주머니에 액체가 모이는데 이 액체에는 당연히 액체니까 혈장 성분이고 물, 영양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도 들어있죠. 액체 성분은 다 짜낼 거예요. 사구체에서 혈액의 액체 성분을 모두 짜내면 보몬 주머니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사구체는 동맥이라고 했죠. 이 동맥에서 이제 나온 혈관엔 당연히
적혈구 들어있을 거고요. 얘는 고체잖아요. 덩어리 성분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단백질 덩어리 큰 것들. 백혈구 당연히 들어있겠죠. 무슨 고체 성분은 전부 다 혈관 속에 들어있어서 적은 양의 액체와 같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몬 주머니에 액체 성분이 모여서 세뇨관으로 가겠죠. 세뇨관을 지나가면서 이 세뇨관은 요 혈관이 지나갈 거예요. 세뇨관을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세뇨관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액체 중 필요한 성분은 재흡수를 할 거예요. 바로 혈관으로 필요한 것이 흡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빠져나가지 못한 애는 분비를 할 거예요. 분비는 그냥 집어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분비를 해서 오줌 용액을 만들 거예요. 소변 용액을. 그러면 세뇨관을 통과해서 오줌관으로 가는 액체에는 당연히 물이 들어있을 거고요. 노폐물이 들어있겠죠? 뭐가 빠져나갔나요? 보몬 주머니의 성분과 오줌관의 성분을 비교해보면 영양소가 빠져있죠. 그래서 세뇨관 성분 중 필요한 성분은 재흡수한다는 소리는 세뇨관을 지나간 콩팥 정맥에 무엇이 재흡수가 되냐면 영양소가 재흡수가 될 거예요. 영양소가. 그래서 그림을 이제 좀 정리해서 그리면 사구체에서 혈액이 와서 사구체를 가면 혈액의 액체 성분은 모두 짜내서 보몬 주머니로 갈 거예요. 보몬 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갈 거예요. 액체 성분은 쭉 여길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오줌관 쪽으로. 액체 성분은 쭉 이동할 거예요. 그런데 사구체에서 짜낸 것은 물, 영양소, 노폐물, 그 세뇨관 따라서 물, 영양소, 노폐물이 쭉 이동해 가면서 혈관을 따라서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약간의 물이 쭉 세뇨관을 다시 지나갈 거예요. 쭉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영양소를 혈액 속으로 다시 재흡수하면 혈액은 필요한 물,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온몸으로 다시 가겠죠. 우리의 오줌관으로는 물과 노폐물만 가겠죠. 이런 구조로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211페이지에서 까만색으로 액체가 가는 길이 적혀 있고요. 다음에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으로 변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구체는 콩팥 동맥의 일부고 아주 가느다란 동맥이다. 다음에 보몬 주머니의 액체는 물, 영양소, 노폐물이고 세뇨관에서 영양소가 재흡수가 된다를 알아주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고 콩팥에 100만 개 정도 있고요. 이것은 콩팥의 속질에 있어요. 콩팥의 속질은 209페이지에 콩팥 속질, 네프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 몸에서 왜 이렇게 배설까지 되면 전체적으로 소화, 그다음에 호흡, 그다음에 순환, 배설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